직업론이죠. 직업론. 직업. 자, 그다음에 직업론 파트에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직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일 먼저 직업이 안정된 형태냐, 안정된 형태는 뭡니까? 격이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격이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직업도 안정되고, 직업이 안정되지 못한 모양이다. 안 된 모양. 직업이 안정이 안 된 모양은 뭡니까? 얘나 마찬가지로 격이 박격이다 이 말이죠. 박격. 박격에 있어서 어떤 고정된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딱 정해져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박격이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등급으로 이렇게 쪼개어질 때 성격에 가까운 거, 이렇게 격을 이루는 데 가까운 거는 그래도 뭡니까? 직업 전변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직업 전변이 적다. 그 다음에 성격에서 좀 내려와 가지고 박격이 거듭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되면은 직업 자체가 없다도 되겠죠. 직업 없다. 요거를 이제 쭉 눈으로 대충 선을 그어서 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자 자체에 격이 안정되어 있느냐, 안정 안 되느냐.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뭘 하는지 맞춰봐라 이거죠. 자기가 여기쯤 있는데 이런 사람이 오겠습니까? 어차피 가야 할 길이 크게 정해진 사람은 별로 물을 일이 없죠, 그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모레. 이런 식으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큰 어떤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나는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여기 있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물으러 온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복잡하게 요런 층들이 성격이 제대로 된 예하고 성격이 안 된 이런 예는요, 이런 예는 그렇게 뭐 볼 것도 없어요. 막 정확하게 딱 가야 될 길이 정확해요. 가야 될 길. 가야 됨. 갈 수밖에 없음. 갈 수밖에 없음. 왜? 어차피 격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세인데 그 대세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것하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 됨, 아니면 갈 수밖에 없음. 그 다음에 요 정도쯤 내려오면 뭐가 돼요? 갈 수도 있음. 갈 수도 있음. 그죠? 갈 수도 있음.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내려오면 가면 좋겠음. 가면 좋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박격이라서 직업을 구성하기 어려운 것은 그냥 열심히 살면 좋음. 그죠? 요런 큰 그림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뭡니까? 그 팔자를 분석하는 수단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 일반적으로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여기 이렇게 성격에 되어 있는 것들만 나오니까, 책 보고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직업군으로 정확하게 격에 따라서 직업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여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자꾸 이제 직업이, 정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 상태에 갔을 때에 가면 좋음이라는 방향이라도 어느 정도 잡아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수단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 책 보고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봐봅시다. 그 관인. 제일 먼저 사주를 봐 나갈 때, 일주를 나라고 설정했을 때, 나와 짝이 되는 걸 뭐라 했죠? 재와 관이죠, 그죠? 재와 관이 되고. 관은 마땅히 무엇을 띄어야 나와 타협한다. 인을 띄어야 타협한다. 그 다음에 재는 마땅히 그 뿌리가 되는 식상이 있어야 뭡니까? 안정한다죠, 그죠? 안정한다. 재는 식상에서 안정한다. 요걸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은 있는데 인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인은 있는데 관은 저 멀리 놀러가 있다. 그 다음에 재는 있는데 식상이 없다. 식상은 있는데 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서로 막 뒤엉켜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큰 눈을 가지고 제국하고 그 다음에 관국을 기본적으로 쪼개보자 이 말이죠. 자, 그 첫 번째 샘플을 한번 봐보십시오. 관인국의 형성이라죠. 관과 인수가 무리지어 있느냐. 자, 임자, 무신, 임진, 계묘. 자, 팔자에. 자, 나와 무리 짓는 짝을 짓는 것이 뭐라고 해? 관과 재인데 재는 숨어 있고 관만 투출되어 있죠. 관만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관이 뭐와 잘 소통되어 있다고 해? 인수와 잘 소통되어 있다. 관인이 결국은 득세를 해가 있는 모양이므로 기본적으로 관인국이다 말이죠. 관이 세력이 땅바닥에 있어주는 게 좋고 땅바닥에 있는 것은 위로 드러나는 게 좋은데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명이라는 거죠. 자, 청간 드러난 거 저는 설명 다 했죠. 지장간에서. 드러난 거는 뭐예요? 청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는 이름이 나는 것이다. 땅바닥에 있는 것은 탁한 것이고 실이라 했죠.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편관, 편인, 관인이 상생되어 있는 모양의 무엇을 양인을 잘 붙들고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의 속성을 가진다고 해? 권력이나 힘의 속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눈만 뜨면 뭘 쳐다보겠습니까? 거울을. 요게 거울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뭐라고요? 정관이 아니라 편관이다. 편관이니까 내무가 아니고 외무구나 또는 뭐예요? 법무구나. 그렇죠? 외무나 법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케이스, 오늘 케이스는 자, 요건 남자입니다. 팔자는 여자 팔자. 자, 요 모양에서도 정관 관성이 어떻게 위아래로 바지적으로 있고 있죠. 인수가 무리를 지어 있죠. 그 다음에 양인이 뭐예요? 관에 합의되어 있죠. 형태가 거의 흡사하죠. 단지 요거는 뭐예요? 정관, 요건 편관. 그 다음에 정이 요게 이제 탁인데 요놈이 뭐예요? 무력, 세력이 약하다는 거죠. 세력이 약해서 관을 오히려 생해주는 역할 정도밖에는 못하고 자기가 제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하지 못한다. 그 정관의 득세가 있습니까? 어디? 행시 또는 사시라 하더라도 사시 후에 대체로 그 임용을 받는 형태가 되니까 판사다. 자, 팔자에 닮았죠, 그죠? 관인이 요렇게 봐야죠. 요렇게 봐야죠. 인수가 땅바닥에 합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 그죠?
대학은 이 팔자는 어디예요? 국립사립. 사립이죠. 편자의 기본적인 요소에 더 많이 받는. 이건 뭐예요? 국립. 이제 요 경우에는 자기가 그 고시를 안 해도 남편이 뭐예요? 명실공히 실력자는 뜻이죠, 그죠? 명실. 서방님이 명실공히 실력자가 되므로 대체로 고시 등과자든지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이름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명실공히. 자, 그래서 관인이 예쁘게 생기니까 어떡하더라고요. 조직사회의 실력자가 되더라. 요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뭐예요? 대체로 사주가 청한데 청의 이유는 뭐냐는 거죠. 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 명예는 청해지지 못한다. 돈 좋아하면. 근데 재까지도 유력하면 어떻게 돼요? 재까지도, 재물도, 원래 관이, 재가 관을 생하는 거니까, 재가 관과 무리를 지으면, 재가 관을 생해주는 것도 되고, 관을 먼저 얻은 뒤에, 재가 따라오는 그런 식이 되니까, 재가 관을 이렇게 생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라고 해요? 납속, 공명. 그렇게 재물을 바쳐서 명예를 이루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선출직이 제일 많겠죠. 납속공명이니까. 그 다음에 관이 먼저 앞서고 제가 뒤에 따라오는 식이면 성간발제. 벼슬에 오르면서 재물이 피어난다 이 말이죠. 성간발제. 과거 사회는 이제 이 성간발제가 가장 보편화된 사회적 성공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벼슬에 올라야 재물을 크게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 두 경우는 뭡니까? 다 재근이 약하죠, 그죠? 그러니까 명예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인을 방해하지 않는 한 올라가는데 어떻게 재물의 축적은 약하다. 그러니까 재운이 오면 뭐예요? 재물이 조금 더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관을 생해버리는 작용이나 비겁에 분탈되어 버리는 작용을 하니까 재물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팔자에.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 그 텔레비나 뉴스 보면 나오죠. 승관과 동시에 발제가 시작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최근에 그 문제가 있었던 상황들도 전부 보면 이 승관 발제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생각이 어떨까요? 팔자에 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속적인 융통성을 가지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재수가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왜 걸렸느냐? 그러면 재수가 없었다. 잘못했다가 별로 없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재수가 없었다. 결국 재라는 것이 무엇을 조장한다고 해? 탁을 주장하는 것이죠. 탁. 재가 있으면 팔자가 탁해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팔자를 한번 보십시오. 병자, 갑오, 신사, 기축. 남자 팔자. 자, 팔자의 일주를 금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짝을 짓는 것은 재관인데 무엇이 무리 짓고 있다고 해요? 관이 무리 짓고 있죠. 관이 무리 짓고 득세하에 있죠. 그죠? 거기에 무엇이 인수가 편인이 시에 놓여 있어서 합내하고 있다. 그래서 관인이 소통되고 있는데 재는 무슨 재? 정재, 편재, 정재죠. 정재라는 건 주로 이제 고정재산을 의미하는 거니까 월급재산이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는 순간에 뭐예요? 관이 어쨌든 이 팔자든 관이
바지 저고리를 예쁘게 입고 있구나. 그죠? 근데 요 팔자는 왜 탁이냐? 왜 탁일까요? 혼잡됐죠. 그죠? 혼잡자 되었다는 건 짝을 짓는 게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죠. 요 놈은 일색이죠. 그죠? 정관, 평관, 일색인데 요 놈은 뭐예요? 섞였다는 거죠. 혼잡은 탁을 조장한다. 여기 혼잡이 돼 있으니까 이 팔자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직장 조직의 형태가 변동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근데 그 놈들 대체로 다 세력이 있는 놈이죠. 그죠? 이 오화가 뭐예요? 상충에 의해서 약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편관은 편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를 건드리는 해운의 한번 변동, 오를 건드리는 다시 건드리는 자운의 변동, 또는 뭐예요? 이 자수를 강화시키는 신운의 변동, 해자신, 세운이나 대운에 오면은 조직사회의 변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용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죠? 용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용신 생각하면 안 돼요. 용신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인이 예쁘게 생겼구나. 이놈들은 무시할 수 없는 놈들이구나. 그럼 조직사회에 자기가 실력자로 가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려면 대운에서 재운을 강화시켜주는 운이 오겠죠. 그죠? 재운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운을 만나든지, 또는 식상이 관을 아예 방해해버릴 때, 완전히 관을 무력화시킬 때 조직사회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되죠. 그죠? 그럴 때 어디로 간다고? 식상을 가는데 그 사람의 사업은 무엇에 간섭을 받는다? 관에 간섭을 받겠죠. 그죠? 팔자 안에 있는 거니까. 관은 뭐예요? 큰 조직, 거대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 조직과 손을 잡은 납품, 용역, 인허가 이런 쪽의 사업에 성공이 된다 이 말이죠. 용역, 인허가. 자, 그 다음 팔자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 팔자도 형태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관이 득세에 있느냐 하는 거 봐보죠. 을류, 기축, 갑오, 임신. 자, 남자 팔자에 간목과 짝을 짓는 것은 뭐예요? 재, 관 그룹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이 정제는 정제인데 무엇과 물이 짓고 있다? 관과 물이 짓고 있죠. 편관이 또 시에 나타나 있다. 팔자에. 식신이 재를 생하느냐? 식신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있기는 있다. 어느 것이 더 우세냐? 유축, 금국이 더 우세죠. 그죠? 신유, 축 전부 다 관을 이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놓여 있는 환경은 조직사회인데 뭐가 약해요? 인수가 축중의 개수, 시의 임수 이렇게 좀 약한 모양이었는데 그래도 있기는 있다 이 말이죠. 등록을 하기는 했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뭘 건드리지 않을 때 유, 신, 축 이런 글자를 건드리지 않을 때에는 조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언제 변화 기회가 온다고 해? 인, 묘, 미. 그죠? 이런 운이 올 때 무엇에? 조직사회의 동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사주책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재가 관을 물이 짓고 관이 소통되고 있으니까 관이 득세에 있으면 무엇이 용신이다? 인수가 용신이다. 이래가 임수용신이라고 한다고요. 임수용신이 어디에? 진사오미운에 뭐에 들어간다고 해요? 절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에 들어가서 임수가 크게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 운에 불리 이래서 한다고 해요. 불리하다. 여기 이제 이 격국용신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예요? 사운이나 오운 이럴 때는 별 탈이 없이 의식주가 늘어나더라 말이에요. 의식주가 살림살이가 불어나더라.
그렇게 요 국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예. 4, 5 이런 눈에는 그 글자 자체로서 오히려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 사 다르고 오 다르고 미 다르고 운이 다 다르다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목화토금수로 묶어서 오행 용신을 정하고 희기를 정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행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사주학은 간지학, 간지학.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간지학. 이 간지를 전체적으로 포괄한다면 음양밖에 없다.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용신 가지고 사주풀이 하면은 이때 안 좋아야 되는데 이때 안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 괜찮느냐라고 괜찮다 이거를. 이때 집 샀는데 이때 안 좋아야 되는데 안 괜찮느냐고 아 괜찮았다고. 그 요운에 오히려 뭐예요? 안 좋다 말이에요. 오히려. 미가 뭐예요? 사유축의 그룹을 관구의 그룹을 건드리니까 그렇게 똑같이 화운이라도 사 다르고 오 다르고 미 다르다. 알겠죠? 유년을 풀이해 나가는 방법. 근데 뭐예요? 격이 반듯하니까 요 경우도 조금 비빔밥으로 넘어갈랑 말랑 뭐 하고 있죠. 막 흔들리는 그대죠. 이 선에서 일종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정제격에 관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격 자체는 이루어졌죠. 그죠? 그런데 뭐 파격으로 넘어갈까 막 하고 있죠. 땅바닥에 정제는 관으로 가고 있고 떠가 있는 정제는 또 뭐예요? 급제가 넘나다 보고 있고 시의 평관은 또 티 나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성격에서 파격으로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사이다는 거죠. 그죠? 자기 사업하면은 그때도 인묘미가 인묘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업의 어떤 시기라는 것은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요? 감당할 만한 요런 운에 오히려 예. 인년 이럴 때 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예, 땅바닥에 록을 세우죠. 땅바닥에 록을 세우니까 나도 내 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리나 독립을 도모하지만 분리 독립을 도모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해? 잘됨 잘 안됨 잘 안됨 3일천하다 이 말이죠. 3일천하 요때 분리 독립을 도모했는데 어떻게 되더라고요? 관만 흔들리고 결국은 뭐예요? 진운에 가니까 결국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또는 이 운 중에 대부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이 대세면 그러니까 대세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대세. 대세. 큰 조류와 같은 거죠. 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막 헤엄쳐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다. 일로 가려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 이게 됩니까? 단지 이때는 되겠죠. 인묘운에 한시적으로 조류가 약해졌을 때 땅바닥에 인묘 세운이 왔을 때는 차고 올라가는 운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거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2탄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바로 2탄으로 확실하게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도로목이에요, 도로목. 말짱 도로목이라는 게, 도로목이, 아시죠? 목어를 갖다가, 그죠? 목어를, 임난 때 선조가 피난을 가는 길에 얻어먹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얻어먹는데 그 고기가 뭐냐, 이렇게, 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고기니까, 목어를 하지 말고, 은어락 해라. 그래서 은어라가 불리었다가, 이제 임난이 끝나고 다시 뭡니까? 그걸로, 뭡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은어를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로목이라 해라, 목오라 해라. 그래서 말짱 도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노래도 나오죠, 그죠?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말짱, 도로목이다. 알겠죠? 그래서 대세가 깨지면 내 몸이 다 깨지는 거예요. 대세가 깨지면. 그러니까, 달팽이가 뭐예요? 저 집이 깨지면 지 몸도
사라지는 거죠. 근거가.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대세와 짝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짝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짝이 되는 놈이 깨지니까 나도 깨지더라 이거예요. 나도. 그때 대세라는 건 재나 관? 재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겁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되는 거죠. 모든 육친이. 식상도 되는 거. 식상이 대세라면 식상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음양관계는 나하고 음양관계가 되는 것은 재나 관이 되겠죠. 나하고 그 기본적인 음양관계. 내가 목이라면 토와 금일 것이요. 그죠?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게 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도 마찬가지. 이게 대세일 때 대세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대세는. 그러니까 식상 팔자 내에 재관은 약한데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 그럼 이거 자체를 하나의 뭐로 대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대세를 건드릴 때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재관이 흩어질 때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인수만국하여 평생을 어디에서 산중에서 수행을 하거나 안 그러면 연구실에서 책 속에 쌓여 사는 사람, 책 속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재운을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재운을 만나서 인수가 파괴되고 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먹혀요. 처음에는 먹히다가 어떻게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 갔을 때 인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뭐 재물을 받는 인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결재권인데, 그리고 학문 이룬 사람에게는 학위도 될 수 있고 학문 되는데, 이 결재권을 무엇에 의해서 재에 의해서 재물이 들어오면서 인수가 파괴되는 것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도장을 빼딱하게 찍어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자꾸 찍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수는 날아가 버리니까. 결재권이 날아간다는 것은 방 빼, 책상 빼죠.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도장 잘 찍어야 됩니다. 도장. 자, 그래서 그 팔자 내에 뭐가 관인이 대세니까 관인을 기본적으로 쫓아서 직업을 구성해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팔자에 이제 저렇게 관인이 저렇게 뚜렷하게 대세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데 어정쩡한 게 있어요. 막 상관도 있고 관도 있고 재도 있고 막 뒤죽박죽 있죠. 이런 뒤죽박죽일 경우가 뭐냐면 좋게 말하면 수륙양용. 수륙양용이 보면 그 뭡니까 뭐 악어라든지 뭐 파충류 이런 거 보면 물에서는 물대로 살고, 하여튼 뭐 또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살고 안 좋게 말하면 뭐 잡초라네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있죠. 잡초. 아무도 찾지 않는 그쪽에 하여튼 나는 잡초라네 하는 게 막 비대면 비대는 데로 살고 키우면 물 주는 데로도 살고. 자, 이제 요 형태로 이제 슬슬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팔자를 보다가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수륙양용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식상생재를 하는 거예요. 관인이 득세 모양하고 식상이 생재 모양에 자, 병호, 신축, 신묘, 기해.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팔자가 의학 전공으로 가더라도 월에 뭐가 놓여 있다고 편인, 관이 득세를 해가 있긴 있죠. 그죠? 병호에 지지에 세력을 내리고 있는데 이놈이 뭐다? 공망. 그 다음에 요놈 옆에 뭐예요? 원진. 이렇게 해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요 경우는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관이 세력이 약화되어 있는데 천간은 어떻게 됐다고 해요? 여기 또 겨울에 병신이 묶여 있는 모양이죠. 이래서 관인을 매끄럽게 쓰지 못하고
처음에는 보통 관을 구해요. 이게 빵꾸 났으니까 떼어 열려고 관을 따라간다고. 근데 관이 잘 안 되니까 어디로 예 팔자 내에 대세로 해자축 식상 그 다음에 편재 합을 해놨죠, 그죠? 식상이 합재해 있는 모양이니까 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식상생재를 따르더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극적인 거는 전공을 뭐예요? 벼슬길을 구하러 갔는데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가 이제 좀 허송세월을 많이 하게 되죠. 결국은 어디로 따라간다? 식상생재로 가고. 관이 무력하니까 어디로 예 일반 조직사회가 아니고 진급이 의미 없는 자격증 분야의 조직사회다. 근데 팔자에 이제 상관생재, 상관생재인데 뭐가 예 칼이 약한 것이 흠이죠, 그죠? 칼이 좀 약한. 근데 요 자체가 칼이에요, 칼. 요 자체도 칼로 본다면 이렇게 신금을, 이걸 자체를 신금이 하나 있는 것만 가지고도 현침살이라고 해서 사주학에서 이제 사주의 그 신살에 보면 나오긴 나와요. 침이다 이거죠. 이게 자체가 침이다. 칼날이다. 추상이다. 추상. 칼날. 이것만으로 신금일지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뭐라고 해?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무기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보면 돼요. 신금일주. 무기 소지자. 무기 소지자. 신금을 팔자 내에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일주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